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다. 그렇기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건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을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암시 문장.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암시 문장들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실제 음성으로 읊조려 보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나는 된다. 2. 나는 될 수밖에 없다. 3. 나는 반드시 해낸다. 4.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5.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6.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7. 난 잘하고 있다. 8.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9.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10.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된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 가게 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의심이 많다는 건 상처가 많다는 것.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없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남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다. 누군가를 믿어봤자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의심이 많아지고 누구든 경계하게 된다. 그저 남들보다 정이 많았을 뿐이고 사람이 좋아서 있는 그대로 전부 믿었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였으니까
그런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그저 상처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의심이 많아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의심하는 당신의 마음마저 더 큰 확신으로 미드를 줄 사람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낌없이 사랑만 주며 굳게 닫힌 의심의 벽을 허물어 줄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상처가 아물었으면 좋겠다. 이제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내가 존중받는 연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연애를 원한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화려한 말솜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다정함과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품이 고운 사람들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 듣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일 때면 좋은 말만 듣다 보니 자연스레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나 또한 좋은 말만 해주게 된다. 즉, 대화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이다. 연인 사이에서는 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화하는 게 즐겁고 대화가 즐겁다 보니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즐거워진다. 당연하게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 것이고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 소중한 당신은 꼭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 예쁜 말만 들으며 행복하게 사랑하길 바란다. 연인과 다툴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4가지. 1. 폭력적인 언행. 다툼 시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절대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욱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약도 없어요. 2. 거짓말. 당장의 상황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 거짓말만 늘어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밝히기 마련이고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머지않아 관계마저 깨지게 됩니다. 3. 비교. 누구 남자친구는 이렇다던데, 누구 여자친구는 이렇다던데.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남과 비교하며 모난 점을 지적하는 건 오히려 다툼만 더 키울 뿐입니다.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함께 맞춰 나가세요. 4. 이별 통보. 아무리 홧김에라도 이별을 입에 담지 마세요. 헤어진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실수로 정말 돌아서게 되면 평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후회해 봤자 너무 늦어요. 이별은 적어도 1000번은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40대가 20대, 30대에게 전하는 조언 10가지. 1. 건강은 미리 챙기세요. 지금은 젊은 피 덕분에 체력과 회복력이 뒷받침되지만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내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2.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쁠 때 약속하든가 화날 때 다짐한다든가 감정이 앞선 선택을 대개 실수를 초래합니다. 3.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힘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사랑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과도 많이 놀러 다니세요. 젊은 시절의 추억은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로 남아 나에게 영원한 위로이자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4. 부모님께 소홀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뵙고 눈과 가슴에 담아두세요. 종종 식사 자리도 함께 하시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집 앞 산책이라도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정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실 때 잘 챙겨드리세요. 평생 후회합니다. 5. 여행은 꼭 자주 다니세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시간 내서 떠나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해답을 찾아내기도 해요. 6. 꿈은 크게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의 실패는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양분이자 피드백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세요. 20대, 30대는 인생의 구색을 갖출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 때입니다. 7. 당신의 청춘을 사랑해 주세요.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아름답지 않은 젊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청춘과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8.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40대가 되면 저절로 옅은 관계는 멀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굳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허물없이 편하게 만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9. 벌써부터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젊은이들의 고통이 합리화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고통은 젊은이가 견뎌야만 하는 과업이 아니에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망치는 게 마냥 비겁한 것만은 아니에요. 10.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나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언제나 내 인생의 1순위는 나로 두고 당신이 삶의 주체인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의 차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동기부여 삼아 용기와 배움을 얻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라며 핑계 대기 바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보단 미래를 보며 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잠시 좋았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간과하고 과거만 내세우며 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나아가고 마침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실수는 바로잡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자신을 보완하고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만 높은 사람, 사소한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믿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